지난 상승장, 천안과 아산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고 호재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천안 아산에서 집을 팔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게 내놔도 거의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평택에서 전세로 살던 박준혁 최수연 부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수도권 주요 도시는 물론 평택의 집값도 만만치 않았죠.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뒤지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준영님의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안이 지금 뜨고 있어. 갭 투자라고 알아? 돈 거의 안 들이고 집 살 수 있대. 천안이면 1호선이랑 KTX가 있는 곳, 삼성산업단지로 일자리도 많다는 그 도시. 부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실제로 천안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2억 1천만 원, 전세가도 2억 1천만 원. 자본 없이도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거 진짜 기회 아니야? 우리도 천안에서 돈 좀 벌어보자. 아내 수연님의 말에 준영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그때부터 천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부부는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구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매매가 2억 3,900만 원, 전세가 2억 3천만 원, 갭 90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 900만 원으로 35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가계약금 300만 원은 갖고 있던 현금으로 넣었고 잔금은 세입자의 전세금과 나머지 현금 6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날 계약을 마친 부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투자금 9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준영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되네? 900만 원으로 집을 샀다니. 부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천안이 갭투자의 끝판왕이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할걸? 부동산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곧 3억 이상 갈 겁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입자는 30대 초반의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부부는 이 아파트가 투자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점차 경기도 상급지로 갈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리스크는 없고 수익만 있을 것 같았죠. 2달 만에 같은 단지에서 2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찍혔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씩 오른 셈이었죠. 우리 돈은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벌써 2천만 원이나 올랐네. 하나 더 살까? 부부는 너무 행복했고 매일 저녁 시세를 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22년 중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이 하락했고 천안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부부가 매입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2023년 4월 1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6,900만 원 하락. 뭐야, 이게 왜 떨어져? 이제 계속 오를 거라며. 준영님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지방 부동산의 공급 과잉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한 순간 터졌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1억 8천만 원 정도예요.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5천만 원 정도 보태셔야 할 거예요. 중개사의 말에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니. 처음에 900만 원으로 집을 샀던 부부는 이 정도의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2천만 원이었고 결국 준영님은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이자율은 연 6%. 대출 이자를 내야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를 테니까 괜찮아. 그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기대를 비웃듯 더 깊은 나락으로 향했죠. 이후에도 천안 부동산 시장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물만 쌓이고 거래는 멈춘 곳이 됐죠. 지난 상승장에서 천안의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했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갭투자 성지다, 경기도처럼 오를 거다 라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는 2024년 말 매매가 2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2억 6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는 좀처럼 상승할 기미가 안 보였죠. 2025년 현재 해당 아파트는 2억 1천만 원 선. 곧 오를 거라던 말과 다르게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900만 원으로 투자했던 부부는 언제쯤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천안과 아산은 충청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수도권과 가까워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고 KTX와 SRT 등 교통이 좋은 편이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 아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과거의 저금리 시기에 치솟았던 가격이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집을 팔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물을 내놔도 거의 연락이 오지 않는단 말이 많습니다. 특히 고점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이고 집값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멘붕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는 최고점 대비 반값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한 투자자의 사례인데 그분은 남편이 지금 천안이 너무 올랐으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음에도 2021년 대출을 끌어모아 천안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때는 천안의 집을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시세를 보며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안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천안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바로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돈을 오히려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갭 투자자들이 천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바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 두정동의 한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지만 전세 가격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산 사람은 전세를 두면서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쌍용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매가가 9,500만 원이지만 전세는 9,700만 원에 계약되어 오히려 200만 원의 현금을 집주인이 챙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천안 지역의 전세가율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63%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높은 전세가율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천안일까요? 천안은 국가산업단지 설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기대감이 몰렸고 과거에도 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83%까지 올라가면서 갭 투자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2억 3천만 원에 나왔지만 곧 2억 7천만 원, 2억 9천만 원까지 오를 거예요. 그러니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이 말에 설득당한 세입자들은 높은 전세가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은 매물이 부족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이 무자본 갭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갭 투자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금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천안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상환하고 남는 돈 2천만 원은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매도 차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투자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으로 가자며 몰려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한 투자일까요? 지금부터 천안 갭 투자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은 이미 2021년에 갭 투자 성지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세가율이 83%에 육박하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서울, 분당, 광교, 수원, 동탄 등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싸지자 투자자들이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세 수요가 탄탄한 지역으로 꼽혔죠. 천안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KTX로 서울과 빠르게 연결됩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의 공장이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인프라는 전세 수요를 뒷받침하며 갭 투자 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천안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의 전세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이는 갭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천안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숨은 위험이 많습니다. 천안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 특히 천안과 아산에는 2025년과 2026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전세 수요가 분산되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갭 투자는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상환하는 것인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죠. 또 천안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결국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세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갭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천안의 인구 감소 추세는 갭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은 갭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사기의 위험을 높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시장 전체에 불안이 퍼지고 전세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 투자는 언뜻 보면 돈을 벌기 쉬운 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안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섣불리 갭 투자에 끼어드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천안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천안의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수요와 매매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며 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 물량 폭탄과 인구 감소,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갭 투자자들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천안 시장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갭 투자의 수익성은 낮아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중요한 건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천안 갭 투자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내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천안의 무자본 갭 투자 열풍과 그 뒤에 숨은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겉보기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입주 물량, 인구 감소, 금리 인상 등 여러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산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 집, 내 가족이 행복할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택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